여인들의 수다 앤드 이종수. 얼마 전 추석 연휴 중간에 세 여인이 만났다. 중년의 여인들이라 마음도 몸도 여유로운 편이었다. 고터의 한 백화점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열심히 수다를 떨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시끄럽기 마련이다. 남자 셋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한다고 한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도 바로 그 군대 얘기요. 그 다음이 축구 얘기라 한다. 군대에서 한 축구 얘기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세 사람은 대학 동창이었다. 한 친구는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전업주부였다. 그날 오간 수다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 먼저 어녀의 결혼 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는 막 20대 후반에 접어든 풋풋한 시절이었다. 고향에서 교직에 첫 발을 내디뎌 정신없이 생활하던 때였다. 그러던 중 맞선 제의가 들어왔다. 공교롭게도 상대가 지검의 검사였다. 어떻게 그런 맞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자연스레 궁금해졌다. 남편에게서 들은 얘기 등을 종합하면 대략 이런 사정이었다. 남편은 중매쟁이가 가져온 배우자 후보 명단을 살펴보았다. 34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 가운데 어녀는 특별한 이력도 없이 거의 끝자락인 32번째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지금의 남편과 맺어지게 되었을까? 부푼 기대를 안고 명단을 받아든 남편은 일단 1순위 여성에게 연락을 취해 만남을 약속했다. 한껏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웬일인지 바람을 맞고 말았다. 부하도 나고 기분도 상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누가 봐도 손색 없는 신랑감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다. 1순위 신부감은 대학 교수의 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명단에 사촌 여동생도 함께 올라 있었다. 이를 알게 된 교수가 심기가 불편해져 딸에게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탓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한편 남편과 어녀가 처음 만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무렵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교수는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한 번 기회를 놓친 남편은 이번엔 명단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만나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선택된 이가 어녀였다. 별다른 기대 없이 만나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첫눈에 반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두 사람 모두 불꽃이 튀었고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다. 처음 3일 동안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어녀는 이미 글렀구나 싶어 체념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연락이 왔다. 그 사이 남편은 사방으로 그녀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님을 충분히 납득시키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다. 두어 달 뒤 두 사람은 웨딩 마치를 올렸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게 되자 어녀는 주저없이 따라 나섰고 당연히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 교육에 전념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직 검사다운 명성을 이어가는 명망 높은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슬아의 딸 둘을 두었는데 둘째 딸은 얼마 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었다. 다음은 비녀의 이야기다. 그녀의 혼사는 시녀의 어머니가 중매를 서주었다. 상대는 공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여차저차 소개가 이루어져 맞선 자리가 마련되었다. 신랑 측에서는 어머니와 소개해준 친척분이 나왔는데 비녀 쪽은 함께 나오기로 한 시녀의 어머니가 사정이 생겨 비녀 혼자 자리에 앉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되고 어색한 판에 혼자서 셋을 상대하게 된 것이니 더욱 낭패였다.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이것저것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니 신상이 죄다 털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는 사이 뒤늦게 시녀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그러고는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으니 제 임무는 다한 셈이에요 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홀연히 가버렸다고 한다. 조신하고 마음씨 고운 비녀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 45개월 뒤 혼례를 올렸다. 남편이 광양에서 근무하고 있어 신혼살림도 광양에 꾸렸다. 그렇게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다. 남편은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글로벌 인재로 자라주기를 바랐다. 결국 비녀는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가 유학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다. 남편의 빠듯한 봉급으로 새 아이의 유학비를 감당하기가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다. 한동안의 기러기 아빠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다.
열대의 뜨거운 날씨에 생활 여건도 녹록지 않은 곳이었다. 결국 비녀가 자카르타로 건너가 다시 남편 곁을 지켰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만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상황이 되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자회사의 CEO로 선임되어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고, 비녀에게는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막내 아들의 뒷바라지가 남아 있었다.